네, 안녕하세요. 안평가사입니다. 자, 6월에 진입하시는 직장인분들, 꼭 직장인 아니시더라도요, 매일 4시간 정도 확보 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6월에 진입하시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은지 제 생각 한번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의사항 먼저 빠르게 전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더라 하는 정보 전달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보편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공부 스타일에 맞게 변형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은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 공부를 못하시는 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하셨거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 본 적 없는 걸 기준으로 한 계획이니까요, 자신의 상황이 좀 다르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서 적당히 가감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장인의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인의 개념이 다르다면 이 영상은 전혀 쓸모없는 얘기가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대참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영상에서 말하는 직장인은요, 매일 하루에 4시간 확보하실 수 있는 분을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직장인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직장인은 주말에는 8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8시간씩 하면 좋은데요. 보통 이제 직장인 합격생분들을 제가 보니까 평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4시간씩이나 집중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말에도 또 풀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직장인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주말까지 꾸준히 4시간 정도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막판에는 조금 더 이제 몰아쳐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 가능하신 분을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직장인으로 개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 직장인은 매일 4시간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매일 4시간 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평일 4시간 하고 주말에 8시간 해야지 라고 해야 매일 4시간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 딴소리였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요, 지금 시기에 1차 하셔야 됩니다. 1차. 평가사님, 직장인은 2차 좀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데요? 자, 왜 직장인분들 지금 1차 하셔야 되는지 제 생각을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 직장인 분들은요, 일반 전업수험생에 비해서 절반의 공부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전업 기준으로는 보통 1차를요 6개월 정도 잡습니다. 물론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1차는 좀 이제 개인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편차가 좀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6개월 정도 잡으면은 대부분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직장인 분들은요, 공부 시간이 전업하시는 분들의 절반이죠. 그러면은 12개월을 잡아야 되겠죠, 산술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공부를 몰아서 하면 공부량이 좀 줄어드는데, 이게 나눠서 하면요, 이게 좀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걸리는 게 이론적으로는 조금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12개월이 이론적으로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6월 그리고 내년 이제 4월에 시험을 보죠. 10개월 남았습니다. 10개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자, 직장인 분들은요, 1차도 어렵습니다. 자, 왜냐, 이 1차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난이도는 2차에 비해서 낮기는 해요. 근데 과목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투하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직장인 분들은 투하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는 게 이제 최대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업하시는 분들은 1차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직장인 분들은 1차도 공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인 분들은요, 회계 강의 듣는 데만 해도 한 달이에요. 경제 강의 들으면 또 한 달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냥 기본 강의만 다 들었는데도 한 4달 반 정도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나면 옛날에 들었던 회계 강의는 또 가물가물해요.
자, 이런 것처럼요. 1차는 일단 절대적인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 공부 시간이 부족하신 직장인 분들한테는요. 1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자, 이제 우발적인 상황들이 직장인 분들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 처음에는 평일 4시간 할 거야, 그리고 주말 8시간 할 거야 하고 야심차게 시작하시는데요. 근데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야근하고 뭐 회사 바빠져. 그럼 이제 한 1주 2주 못 하시고, 그럼 이제 또 끝나면 바로 시작하시느냐? 피곤하니까 조금 쉬어야 되고, 그리고 뭐 집안 행사 있고, 뭐 가끔 또 아프기도 해. 뭐 한 주 쉬고, 이러다 보면은 이 직장인분들이 전업수험생에 비해서 예상치 못하게 공부를 못하는 기간들이 생길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도 보수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사실 2차를 미리 하는 게 직장인 분들에게는 특히 무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10개월 남은 지금 시기를 얘기합니다. 직장인 분들 지금 2차를 미리 하신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2차를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2차를 끊고 1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 분들은 전업수험생처럼 이렇게 1차랑 2차를 병행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공부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차를 미리 한다라고 하면은 2차 조금 해놓고 2차 완전 멈춰놓고 1차만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때 뭐 6, 7, 8개월 뭐 1차 공부하시는 동안요, 이때 어영부영 들으신 거 어차피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를 막 무리해서 미리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1차를 먼저 스타트를 끊으시고 이제 뭐 모의고사가 좀 나온다 해서 안정권에 들어가시면 이때 2차를 조금씩 보시는 게 1차 끝나고 이 연결성 측면에서도 훨씬 나아요. 즉 2차를 미리 하는 거는 직장인분들한테는 진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요, 직장인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1차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차 생각보다 잘했다 하면은 1차 먼저 안정권에 올려놓으시고, 그럼 평일에는 이제 뭐 1차 하고 주말에는 2차 한번 봐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보다 잘하면 2차를 나중에 많이 몰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1차를 먼저 하겠다라고 할 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일단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계획 세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수강해야 되는 강의 시간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게 총 몇 시간, 대충 몇 시간 정도 되는구나 계산하시고, 뭐 몇 강이고 뭐 한 강이 대충 몇 분이니까 몇 시간 정도 되겠구나 계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들으면 1시간 복습한다,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데, 내용 소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계산하셔서 과목마다 계산하셔서 여러분 캘린더 있잖아요. 캘린더 매일 날짜에 배분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혹은 주간으로. 이 주에는 뭐 회계를 한 10시간 정도 해야 되는구나, 뭐 경제를 20시간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매일보다는 주간이 좋겠네요. 그래서 좀 유도리가 생기니까 주간 공부량을 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소화가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복습 일정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습 일정에는 뭘 하는 거냐, 이때 배웠던 거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익숙해지고 이거를 좀 짧게 한번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돌린다, 요렇게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사님, 이거 계획 좀 짜주시면 안 되나요? 다 해놨죠. 저희 랜드잇 1차 과목 기준으로 직장인 분들 패키지에는 직장인 플래너에 이거 다 계산해서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회계 여기 몇 시간 들으시고 이렇게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어쨌든 뭐 일단 이렇게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직장인분들은 이게 진짜 늘어지기가 쉽거든요. 계획 세우시고 독하게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느냐, 주로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평가사님 1차 할 때 과목마다 이렇게 회계하고 경제하고 한 과목씩 하나요? 아니면 뭐 이제 회경 뭐 같이 하고 뭐 민감학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나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크게는 관계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이 뭐 이렇게 따로따로 하건 겹쳐서 중첩해서 하시건 간에 결국은 이거 다 끝내시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복습하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면서 결국은 한 번 보는 시간을 줄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던지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도는 팁이 되죠.
뭐냐면 이제 내가 회계를 끝냈어, 혹은 뭐 회경을 했어. 그리고 나서 다른 거 공부할 때 약간씩 주말에 뭐 한두 시간씩 짬을 내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잠깐 상기시켜 준다던가, 요 정도로 이제 지난 공부를 리마인드 하시는 요런 스킬, 복습 스킬은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뭐 굳이 둘 중에서 뭐 정해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일단 뭐 최종호 평가사님이 실제 직장인 합격하셨잖아요. 최종호 평가사님이 그 월간 플래너, 그 직장인 학습 플래너 짜준 거 보면은 회경 같이 했고 민감화 같이 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딱히 뭐 더 땡기는 거 없다, 뭐 나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하시면은 뭐 최 평가사님 방법대로 회경 같이 하시고 민감화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랜드잇의 직장인 패키지를 들으시는 분들, 요거 다 계산돼 있습니다. 다 계산돼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체크 표시만 해서 그것만 독하게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데 시간 뺏길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시는 거, 평가는 올패스 끊어야 돼요? 아니면은 요거 이제 단과로 구매해야 돼요?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요거는 조금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뭐 1차인데 뭐 그렇게까지 뭐 막 최고의 강사를 뭐 골라 들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고, 아니면은 뭐 2차도 아니고 1차인데 귀찮아, 그냥 뭐 어차피 어느 학원 들어도 뭐 1차 정도는 다 합격하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1차 올패스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내가 하나하나 다 알아봐서 나랑 꼭 맞는 강사님을 구하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제 단과를 끊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희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뭐 통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올패스의 비중이 좀 더 높긴 합니다. 사실 좀 더 많이 높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추천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올패스가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일단 올패스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랑 안 맞다라고 하는 강사님이 만약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과목을 이제 강사님을 바꾸더라도 결국 올패스가 이제 할인율이 높아가지고 별로 손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패스로 시작하는 게 제 생각에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단기 합격 커리큘럼에 맞춘 랜드잇의 올패스를 들으시면 아무래도 유리하시겠죠. 뭐가 단기 합격인데요? 이런 거야. 진짜 저희는 그 다르게 구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 같은 경우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스텝 1만 듣고 스텝 1만 반복 수달 하시면 60점 나옵니다. 이제 뭐 경제 강사님 말로는 이거를 진짜 온전히 소화하면은 70점까지도 나오는데, 됐고 60점까지는 나온다, 걱정하지 말고 반복해라 라고 해서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 더 목표로 하고 싶다, 좀 더 안정감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시면은 이거 하시고 그리고 나서 스텝 2로 확장해서 들으세요 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제 평가사 얘기 들어보니까 랜드 1차 올패스 좀 궁금한데 싶으시면은 제가 밑에 링크에 합격수기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한번 합격수기 보시고 직접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정도 느낌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직장인 분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직장인 분들이 한테 좀 항상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퇴근해서 또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저도 약간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서 그걸 경험해봤는데, 이게 점점 몸은 힘들고 이제 머리로는 계속 의지를 짜내고 있고 막 해야 돼,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몸은 힘들고, 진짜 어느 날은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그냥 뭔가 힘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기로 하신 우리 직장인분들,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하루 진짜 힘들게 공부하셨던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하루하루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달라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직장인분들 6월 진입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영상입니다. 쿠키 영상인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플래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플래너가 뭐 보고 나면 별로 대단한 건 없거든요. 그냥 이거를 귀찮지 않게 그냥 뭐 들어야 되는 강의나 뭐 이런 강의 순서 이런 거 그냥 계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매주의 목표량만 지우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직장인 플래너에만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고객센터에 이 영상 봤다 라고 하고 요청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제가 그분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1차 올패스 끊으시더라도 직장인 플래너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직장인 패키지용이거든요. 그래서 월이나 날짜가 좀 안 맞는데
어쨌든 이거 그냥 보시기만 해도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요 정도 소화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는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랜드잇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준비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열심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